오늘의 이야기꾼 오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구릉 힐링 문화예술제는요, 구리시에서 주최하고 구리문화원이 주관하며 국능유적공부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가 후원하는 축제입니다. 힐링이 있는 동구릉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문화, 교육, 음악회가 동구릉 곳곳에서 내일까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연으로요, 스토리텔링 음악회 태조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곳 동구릉에 계신 조선의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 이야기를 가무악과 함께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음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이라는 국악실내악 연주곡입니다. 이 곡은 2019년에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민에서 기획했고요. 유태환 작곡가가 창작한 곡입니다. 조선 왕릉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왕릉의 주인인 왕과 왕비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오늘 음악회 여기에 딱 어울리는 곡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조선 왕릉 연주를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네, 음악이 끝나자마자 바로 환호성을 지르신 거 보니까 그만큼 웅장한 느낌을 바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곡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앞으로 1시간 동안 연주해 주실 국악실내악 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동구릉은 한양 동쪽에 있는 9개의 왕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태조의 능은 그러면 이 9개 능 중에서 이름이 뭐예요? 네, 너무 잘 아시는,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네, 이 건원능의 주인인 태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어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종종 보아온 태조 어진은요, 전주의 경기전에 남은 1872년작입니다. 푸른 골룡포를 입은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고용포와 좀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고요. 또 용문양 의좌에 앉은 그림 속 태조는 흰 수염이 성성한 노년의 근엄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것과 조금 다른 젊은 시절의 기골이 장대한 무인풍의 이성계를 그린 어진 2점의 사진이 발견돼서 새삼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함경남도 영흥 본궁 준원전에 있는 태조의 어진 전경을 찍은 일제시대 사진과 확대된 얼굴입니다. 네, 조선 총독부의 1회 전국 사료조사가 진행 중이던 1911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검은 수염에 광대뼈가 도드라진 그런 얼굴을 보니까 청장년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얼굴을 한, 이런 모습을 한 젊은 시절의 태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얼굴 보시니까? 네, 뭔가 강직하고, 네, 뭔가 듬직한 느낌이 나죠. 네, 이 젊은 시절의 태조는 고려 말기에 동북지방, 지금으로 치면은 함흥 일대를 연고지로 했던 무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네, 당시에는 고려 전 국토가요, 그야말로 이렇게 아비규환, 전쟁터와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진족, 왜구 등등으로 해서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고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 전장에서 이성계가 계속 승리를 거듭하면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때 이성계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향의 부인을 향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 그러니까 당시 개경이긴 한데 서울의 부인을 경처라고 해서 이렇게 2명의 부인을 보통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태조에게도 향처인 신의왕후 한씨, 그리고 경처인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는데요. 이 경처인 신덕왕후 강씨와 태조가 처음 만난 일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이 신덕왕후에 대해서 기록한 신덕기적비첩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태조께서 더운 여름에 말을 달려 계곡을 건널 때 갈증이 심했는데 개울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는 물을 떠오게 했다. 그러자 여인이 일어나 물을 떠오면서 버들잎을 한 움큼 띄워 바쳤다. 태조께서 성내며 어찌하여 버들잎을 넣었는가 라고 말씀하시니 여인이 더위로 갈증이 심하신데 물을 급히 마시면 탈이 나므로 버들잎을 후후 불면서 천천히 드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태조께서 매우 기특하게 여겨서 수레대와 함께 돌아왔으니 그 여인이 바로 신덕왕후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요, 사랑을 노래한 음악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를 소리꾼 이정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오늘같이 좋은 날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가를 업고 놀아 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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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다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옷봉지에 내뜨리고 강릉백청을 타르르르르르 부어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저몸 덕덕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해와당을 주랴 아 내 돈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오 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끄도 서라 옛속을 보자 아매도 내 사랑아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난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업고 논단 말이오 내가 널더러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다 그 안에 좋은 수가 있느니라 춘향이가 이제는 파급이 되어 도련님을 낭군자로 업고 노는디 둥둥둥 내 낭군 둥둥 내 낭군 둥둥 내 사랑 네, 소리꾼 이정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됐던 태조가 바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서 고려 말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백성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태조는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나라가 참 안정되고 왕실도 물론 번영해야 되겠지만 백성들이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표현을 하지요. 조선의 태평성대를 꿈꾸었을 태조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태평무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왕과 왕비가 태평성대를 바라면서 췄던 춤이 바로 이 태평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수연, 김서량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다음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장에게는 반드시 명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각을 다투는 전쟁터에서 말은 장수의 다리와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서로 뭔가 목숨을 나누는 동지 같은 그런 사이일 겁니다. 태조에게도 8마리의 명마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팔준마입니다. 팔준마. 네. 회군골, 유린청, 축풍호, 발전자, 용등자, 응상백, 사자황, 현표. 이게 다 말의 이름이에요. 이 8마리 말이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팔춘마 그림 어떠세요? 멋있죠? 그리고 뭔가 개성들이 다 강하고, 네, 이 팔춘마 보고 계시는데요. 이 태조의 손자인 세종이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에게 팔준도첩, 이 8마리 말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이 팔준마를 노래하는 그런 시를 짓게 했습니다. 팔준마 시 중에서 유린청이라는 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린청에 대한 부분을 판소리로 작창을 해서 잠시 후에 들려드릴 겁니다. 태조가 홍건적을 토벌할 때 함께했던 이 유린청은요, 태조가 특히나 아꼈던 말이라고 합니다. 유린청이 죽고 나니까 태조가요, 석조로 관을 짜서 장사까지 치러줬다고 합니다. 네, 험난한 시절을 함께한 동지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이 유린청을 아꼈던 태조의 마음으로 판소리를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꾼 이정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태조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마들이 있었는데 모두 8마리로 이름하여 팔준마라 하였다. 무장에게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특히 일각을 다투는 전쟁터에서는 자신의 다리와도 같은 존재로 목숨을 나누는 사이라. 이러한 이유로 태조 이성계는 명마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는데 팔준마는 모두 이러하였던 것이었다. 첫 번째 명마, 기린과 논인다는 유린청. 두 번째, 구름을 가로지르는 송골매, 광운골, 바람을 쫓는 까마귀 뜻에 축풍호, 번개처럼 빠르다고 하여 발전자, 용처럼 오르는 말, 보라색을 지닌 용등자, 서리가 내린 듯 하얀 응삼백, 사자처럼 사납고 누런 사자황, 마지막에 검은 표범과 같은 현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아꼈던 말로는 함흥산인 유린청이라. 이 유린청은 홍건적을 평정할 때 탔던 말로 화살을 3대나 맞았으나 명이 길어 31년이나 살았구나. 수명이 다한 후에는 석주에 넣어 묻어주었을 정도로 이성계가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던 말이었으니 이에 성산문이 유린청을 시로지어 칭송하는디 유린청이여 등에 봉이 솟았으니 땅에 속하는 종류로 동이 명의로세 진진한 어짐이요 성명의 상서라. 해가 오래될수록 기술은 익숙하네. 완악함을 4번 넘어뜨려 나라가 편나더니 31년에 그 영이 빛났구려. 죽어서도 석주에 웅장한 이름을 남겼으니
네. 실록을 텍스트로 한 그런 문장들 여러분들이 지금 노래로 들으셨어요. 창작 판소리 들려주신 이정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된 신덕 왕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신덕 왕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조의 총애를 얻습니다. 그에 힘입은 신덕 왕후는 정도전과 합세해서 자신의 소생인 이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데 성공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덕 왕후는 스트레스, 화병, 그리고 요즘 말로 신부전증까지 합해져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 2년 후인 태조 7년에요. 이방원, 그러니까 신덕 왕후가 아닌 신의 왕후의 아들인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해서 정도전 그리고 신덕 왕후의 소생인 세자 방석과 형 방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제2차 왕자의 난 이후로 이방원은 왕위에 올라서 우리가 잘 아는 태종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방원이 태조 입장에서는 좀 보기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태조는 1401년에 함흥으로 본인의 본거지인 함흥으로 행차합니다. 네, 다음 해인 1402년에 함흥에서 조사이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이름이 조사이의 난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주동자는 조사이가 아니라 태조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조사이의 난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종은 이미 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에 이 반란은 금방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태조는 그해 12월에 개경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화해하게 되죠. 미우나 고우나 태종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옛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태조는 절에서 여생을 보내다가요. 6년 뒤인 1408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태종과 태조는 참 애증의 부자 관계였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태조는 자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아들에게 이제 화해를 청했고요. 또 태종은 자신을 버리려고 했던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하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부자의 사이를 연주곡으로 창작했습니다. 부정을 부정하다라는 연주곡을요. 국악실력 여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태조 이성계, 신덕 왕후 강씨, 태종 이방원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뭔가 격동의 막 경랑의 세월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역시 방금 전에 들었던 음악도 그랬고 쿵쿵쿵쿵 하는 느낌의 네, 뭔가 좀 한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 그 세월이 참 거칠었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또 한스러운 이런 관계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한을 풀어주고 싶어서 연주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곡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 인류 무형 유산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계 인류 무형 유산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랑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국의 아리랑 여러 아리랑들을 모아서요 BTS가 부른 아리랑 연가를 국악기 버전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인류 무형 유산은 탱고입니다. 네, 탱고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탄생했는데요. 유럽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네, 이제 들려드릴 곡은요. 탱고의 거장인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작곡한 리베르 탱고입니다. 여기서 리베르가 무슨 뜻일까요? 리베르는 스페인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아리랑 연가와 이어서 리베르 탱고 두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느덧 1시간 정도 이미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려 말기,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요즘식으로 말했을 때 헬게이트가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농민과 천민이 봉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북쪽에는 뭐 홍건적, 여진족 등등이 막 계속 침입을 해왔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이런 때 태조는 이런 적들을 모두 상대해서 다 승리했다라고 해서요, 상승불패의 명장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으로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면서 태조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네, 아마 사람들이 다들 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이야기 음악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모두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곡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리꾼 이정희님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태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이야기꾼 오채원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세요.
큰 추위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온 그리운 마음으로 부른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옥이랑 이렇게 국악에는 앵콜보다 재창이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들 아시는 진도아리랑으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리아리랑 그리그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나라리가 났네. 도다 아소로 나나가도 손뼉치고 춤도 추며 도다 나가도 아리아리랑 그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나라리가 났네. 만경 장사에 궁금궁금해 여기여 차야니라 문을 쳐라. 아리아리랑 그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소리꾼 이정희 실내악단 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